부부가 따로 살아야 할 이유가 과연 있는지 깊이 있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미 여러 사례와 댓글에서 비슷한 경험을 전해주신 분들도 많으시더군요. 서로 다른 인생을 오랜 세월 함께 해오다가 문득 부부로서의 삶이 너무나 버겁게 느껴지는 순간들, 그런 순간들이 언제 찾아오는지,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 차근차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남편의 변화를 체감했다는 분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점이, 예전에는 그래도 함께 웃고 대화도 곧잘 했는데 지금은 마치 다른 사람처럼 무뚝뚝하고 예민해졌다는 부분이더군요. 안부 한마디 건네도 퉁명스럽게 대꾸하거나 혹은 아예 대답조차 하지 않는 모습에 상처를 받았다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로 남편과 얼굴을 마주보며 정답게 대화를 한 게 언제인지 가물가물할 정도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의 나이가 들어간다는 게 참 다양한 방식으로 드러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녀가 다 성장하고 나면 부부 둘만의 시간이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상 겪어보니 서로 더 가까워지기는커녕 거리감이 더 커져버렸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몸도 예전 같지 않아서 이리저리 아픈 곳이 생기고 생활 습관도 변화하며 새로운 취미나 일상을 함께 찾기보다는 각자 골방에 틀어박히는 모습이 늘어나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대화가 통하던 주제도 이제는 관심사가 달라져서 이야깃거리가 사라진 분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 소통 없는 침묵이 고착화되고 그 침묵이 오히려 어색함과 답답함으로 번지게 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많이들 고민하시는 게 부부가 따로 살아야 하는 게 아닐까 하는 고민이더군요. 황혼 이혼이라는 극단적인 단어를 떠올리는 분도 계시지만 꼭 법적인 이혼이 아니라도 서로 각자의 공간을 가지는 방식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자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예컨대 침대를 분리하거나 각방을 쓰는 것부터 시작해 완전히 별것처럼 지내보면 어떻겠냐고 조언하기도 하죠. 이런 제안을 듣고 혹시나 부부관계가 완전히 깨지는 건 아닐까 걱정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사실은 오히려 공간의 분리가 관계의 회복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종종 있다고들 하시더군요. 특히 많은 댓글에서 공감된 부분이, 함께 있으면 사소한 일에도 부딪히고 갈등이 심해지는데 조금 떨어져 지내면 오히려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는 마음이 다시 생긴다는 경험담이었습니다. 부부라는 이유로 너무 가까이 붙어 있다 보니 생기는 불편함이 분명히 있죠. 밥 먹을 때, 잠자리에 들 때, 혹은 텔레비전 보는 취향 하나까지도 달라진 부분이 부딪히면 서운함이나 짜증이 커집니다. 젊었을 땐 이해하려고 노력했던 상대의 습관이 나이가 들면서는 받아들이기가 더 어려워진다고들 해요. 그렇기에 찰나의 여유와 홀가분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렇게 따로 살다 보면 진짜로 마음마저 멀어지는 것은 아닐지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나름대로 오랜 세월 살아온 정이 있는데 자칫 너무 떨어져 지내면 서로에 대한 책임감도 점점 옅어지지 않을까 하는 거죠. 주변의 시선도 신경 쓰이는 분들이 적지 않으세요. 특히 어르신들 사이에서는 부부가 함께 사는 게 당연하다는 인식이 강하고 한 지붕 아래에서 잠자리를 함께 하는 게 부부로서의 예의라고 생각하시기도 합니다. 그렇다 보니 굳이 각방을 쓴다는 선택이나 별거를 시도한다는 건 용기가 필요한 일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지점은 삐걱대는 황혼의 부부 생활을 그대로 방치해 두는 것보다는 차라리 새로운 방식을 한번 시도해보는 편이 낫지 않을까 하는 점이었습니다. 황혼 이혼에 대한 이야기가 공공연히 오르내리는 것도 이제는 낯선 일이 아니잖아요. 서로가 더 괴로워지기 전에 혹은 극단적인 결정으로 치닫기 전에 미리 조금씩 생활 패턴을 분리하거나 공간을 나눠보자는 의견들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왜 이런 변화를 시도하려고 하는지 서로 충분히 대화하고, 내키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조율해 보는 거겠죠. 저는 이 사안에서 첫째로 서로가 솔직하게 대화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각각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그냥 내가 참고 말지라는 식으로 누그러뜨리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이미 많은 댓글에서 쌓이고 쌓인 불만이 결국 폭발해버려서 고성이나 막말로 번지기도 한다는 호소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이쯤 되면 서로가 얼마나 힘든지, 어떤 점이 불편한지를 차분하게 털어놓을 시간부터 마련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대화 없이 해결되는 문제는 거의 없다고 느낍니다. 둘째로 서로 다른 생각과 감정을 존중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생활 습관은 더욱 굳어지고 타인이 내 영역을 침범한다고 느끼면 예민해지기 쉽습니다. 식사나 수면 시간대, 청소나 정리정돈 방식 하나까지도
묘하게 달라져서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누군가는 낮잠을 선호하고 누군가는 아침 일찍 일어나 하루를 시작하죠. 누군가는 텔레비전을 크게 틀어놓아야 편하고 다른 이는 조용히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고 싶어 합니다. 이런 차이를 무작정 서로가 맞춰야 한다고 강요하면 오히려 반감만 커지게 마련입니다. 댓글들을 살펴보면 침대 분리를 먼저 해봤더니 너무 편하고 좋아서 부부싸움이 눈에 띄게 줄었다는 분도 계십니다. 잠자리만큼 예민한 부분이 없기 때문이죠. 코 고는 소리에 쉽게 잠에서 깨거나 자다 깨서 화장실을 다녀오느라 옆 사람에게 방해가 되는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각자 침대를 쓰면서부터 이런 갈등이 크게 줄었다고 하시더군요. 또한 각방을 쓰게 되면 서로가 개인적으로 쉬고 싶은 시간과 공간을 존중해 줄 수 있어서 오히려 대화가 필요할 때는 더 마음이 편해진다는 이야기도 많았습니다. 셋째로, 굳이 떨어져 지내지 않고도 함께 즐길 수 있는 새로운 취미나 활동을 찾아보려는 노력도 중요합니다. 댓글 중에는 부부가 같이 가벼운 산책을 해보려고 도전했다가 오히려 건강 상태가 달라서 다툼이 잦아졌다는 사연도 있었고, 집 근처 문화센터에 함께 등록했는데 하루 만에 포기한 사례도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취미나 활동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혹시 너무 무리되는 건 아닌지, 서로가 흥미를 갖는 영역은 무엇인지 신중히 살펴보고 도전해보면 좋겠습니다. 너무 거창할 필요도 없고요. 꽃을 함께 돌보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거나 좋아하는 음식점을 탐방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죠. 넷째로, 시간을 갖고 조금씩 변화와 거리를 두어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사는 동안 쌓인 것들이 결코 하루아침에 정리되진 않을 겁니다. 따로 살아야 한다는 결론을 너무 성급하게 내릴 필요도 없지만 지금 모습이 너무 힘들다면 일단 서로 떨어져 지낼 수 있는 짧은 기간의 시도부터 해보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예를 들어 친정이나 시댁 혹은 자녀 집이나 가까운 친지 집에 잠시 머물면서 생각을 정리해보는 거죠. 그런데 이때 중요한 건 그저 도망치듯 떨어져 지내기보다는 진지하게 앞으로의 관계를 어떻게 할지 상의하고 합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신 부분 중 하나는 따로 살아보니 남편이 곰곰이 생각을 하게 됐다는 점이었습니다. 함께 있을 때는 서로의 불만이 겹쳐서 대화하기조차 어려웠는데 막상 떨어져 있으니 아내가 해주던 보살핌이 그리워지고 예전에 다정했던 순간들이 떠올랐다고 하시더군요. 반대로 아내분께서도 혼자 지내보니 남편이 해주던 일들 덕분에 편했던 부분이 있었다는 걸 새삼 깨닫게 됐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런 계기를 통해 다시금 대화의 물꼬가 트이고 존중과 배려가 시작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황혼 이혼에 대한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죠. 댓글을 보면 실제로 이혼을 진행하거나 이미 마무리하신 분들의 이야기도 보입니다. 현실적으로 부부로서 함께 살아가는 것보다 차라리 법적으로도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나머지 인생을 편히 살고 싶다는 분들도 계시니까요. 당사자들의 고충이 얼마나 컸으면 그런 결정을 내렸을까 싶습니다. 그렇지만 이혼은 역시나 무거운 선택이고 자녀와 가족들에게도 큰 영향을 주는 일이기 때문에 신중해야 합니다. 실제로 이혼을 택했다가 후회하거나 혹은 다시 재결합을 고민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으시더군요. 이렇듯 복잡하고 민감한 문제일수록 지금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 어떤지 냉정하게 돌아보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편분께서 달라졌다고 느끼는 원인이 무엇인지 직접 물어보기도 하고 본인도 스스로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건강상 문제는 아닌지 혹은 심리적으로 우울감이나 무기력증이 찾아와서 그런 것은 아닌지 가벼이 볼 수 없는 부분이 많거든요. 가족이라면 가까운 병원에 함께 가서 검진도 받아보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중요하겠죠. 댓글에도 그런 조언들이 많았어요. 그냥 당신 왜 그래 하고 끝내지 말고 정말 왜 그런지 관심을 가져달라는 메시지들이었습니다. 아울러 많은 분들이 외로움을 토로하시기도 했습니다. 함께 사는데도 불구하고 대화가 없고 벽이 느껴진다는 그 외로움은 생각보다 깊습니다. 게다가 부모님 세대는 사회적으로도 친구나 동료들과 만날 기회가 줄어드는 경우가 많아서 사실상 배우자 외에는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죠. 그런데 그런 배우자가 자꾸 무뚝뚝하고 예민하게 대한다면 그 외로움은 몇 배가 되어 돌아옵니다. 그래서 대화의 창구를 넓히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네 모임에 나가보거나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을 찾아보는 것도 방법이겠죠. 꼭 부부가 함께가 아니라 각각 친구들을 만나서 소소한 재미를 찾을 수도 있으니까요. 한편으로 예전과 달리 요즘은 자녀분들이 부모님의 황혼 이혼이나 별거를 적극적으로 응원하거나 권유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부모님이 갈등이 있어도 무조건 참고 사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어머니나 아버지가 더 이상 고통받지 않고 남은 인생을 편하게 사시는 게 낫다고 여기는 분들이 늘어난 거죠. 또 반면에 어떤 자녀분들은 부모가 이혼하면 본인도 복잡한 상황에 놓인다며 반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세대 차이와 가치관의 충돌 역시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오니 대화와 이해가 더욱 필요하다고 하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부부가 따로 살아야 하는 이유가 있고 그 방식이 서로에게 이롭다면 꼭 피할 일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잠시 떨어져 살아보며 서로를 객관적으로 돌아볼 기회를 갖는 것은 되려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수도 있기 때문이죠. 결혼 생활은 어느 한쪽의 희생과 인내만으로는 오래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생기는 신체적 변화와 심리적 부담, 그리고 생활 습관의 불일치를 무작정 참고 버틸 게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맞춰보거나 때로는 거리두기를 통해 갈등을 줄여보려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물론 그런 결정을 앞두고는 두려움이 크실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집안일이나 병원 문제 등 각종 일상적 어려움을 누군가와 함께 나누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서로를 떠나보낸다는 것, 혹은 방을 따로 쓴다는 것 자체가 생소하고 외롭다고 느껴질 수 있죠. 그렇지만 지금 그대로 가면 계속 부딪히고 마음의 상처를 입는다면 오히려 이대로 주저앉는 것이 더 위험하지 않을까요? 결국 내가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은지, 또 배우자에게 바라는 삶의 형태가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댓글 중에는 남편과 각방을 쓰기 시작한 뒤로 서로가 편해서 웃는 날이 많아졌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늘 부부는 한 침대에서 자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떨어져 자니 수면의 질도 좋아지고, 그러다 보니 낮 동안 서로에게 쓸데없는 짜증을 부리는 횟수도 현저히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레 대화를 나누는 태도나 눈빛이 달라졌다고도 해요. 옆에 억지로 붙어 있으면서 마음만 딴 곳에 두는 것보다는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마음을 더 여유롭게 하는 것이 낫다는 분들의 목소리를 들으면 이 방법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공간이나 경제적 부분을 분리하는 게 진짜로 부부로서의 정을 단절하는 것일까요? 댓글들을 보면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경험담이 많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분리하니 서로를 더 존중하게 되고 필요할 때 도와주며 의지할 수 있다는 거죠. 예전처럼 무조건 옆에 붙어서 잔소리하고 간섭하기보다는 각자 책임질 부분을 책임지고, 또 상대가 힘들어 보이면 자연스럽게 도와주거나 말동무가 되어주면서 관계가 더 평화로워졌다며 만족해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부디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께서 조금 더 마음의 문을 열고 솔직하게 고민을 털어놓을 용기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나이가 들어간다는 게 우리의 몸과 마음에 다양한 변화를 안기긴 하지만 그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조정하느냐에 따라 더 나은 부부 생활이 열릴 수도 있고, 반대로 걷잡을 수 없이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댓글에 쓰인 경험담을 읽으며 저도 참 많은 걸 느꼈어요. 똑같은 문제라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천차만별이라는 걸요. 그래서 다시 강조하고 싶습니다. 첫째로 대화가 필수입니다. 둘째로 상대방의 입장을 존중해야 합니다. 셋째로 생활 양식이나 공간을 과감하게 분리해 보는 것도 충분히 생각해 볼 만합니다. 넷째로 새로운 취미나 활동을 찾아보되 무리하게 강요하지 말고 가능한 작은 목표부터 시도해 보세요. 다섯째로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이나 주변 사람들의 의견도 참고해서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나를 어떻게 지켜야 할지 고민해 보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남편과 잘 지내고 싶긴 한데 지금 내 마음이 지친 상태라면 계속 참고 버티는 것이 능사가 아닐 겁니다. 내가 더욱 건강하고 편안한 사람이 되어야 상대도 부담 없이 다가올 수 있으니까요. 이렇듯 다양한 측면을 함께 고려해 보시면 뾰족한 해답이 바로 나오진 않아도 방향성은 어느 정도 잡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속해서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소개하자면, 어떤 분은 부부가 서로 얼굴 보는 시간이 너무 많아서 생기는 문제도 있다고 했습니다. 젊을 때는 밖에서 일하느라 서로 떨어져 지내던 시간이 있었는데 퇴직 후에는 하루 온종일 같이 붙어 있게 되다 보니 갈등이 생긴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각자의 시간을 조금이라도 따로 가져보는 게 도움이 됩니다. 남편분이든 아내분이든 나가서 산책을 하고 카페에서 책을 보며 시간을 보내는 등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보는 거죠. 그 후에 집에 돌아오면 조금 더 여유롭게 상대를 대할 수 있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남편이 은퇴 후에 너무 무기력해져 집안에서만 시간을 보내다가 짜증스러운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남편이 할 수 있는 활동을 찾아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었어요. 예를 들어 가벼운 용돈벌이를 할 수 있는 일을 찾는다거나 지역 봉사활동에 참여해 보도록 유도한다거나
소소한 취미를 만들어주는 거죠. 물론 강요하듯 하면 안 되겠지만 적절히 권유해보는 방법입니다. 이에 성공한 부부들은 남편이 바깥 활동을 하게 되면서 집안의 부정적인 에너지가 줄고 오히려 서로 웃는 날이 늘어났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아내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과의 관계가 틀어졌다고 해서 온종일 우울하게 지내기보다 본인만의 시간을 갖고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사람들과 만나는 활동을 해보는 편이 좋다는 조언이 많았습니다. 나를 위한 행복을 찾는 것이 곧 관계의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믿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결국은 독립된 두 사람이 만나는 것이지 한 몸이 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황혼 이혼까지 고민하고 계신다면 그 결정에 앞서 꼭 전문가 상담이나 법률적인 조언을 구해보시길 권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법적 절차나 재산 문제, 가족 간의 의사소통 등이 복잡하게 얽히기 쉽기 때문입니다. 때론 혼자 고민하는 것보다 전문적인 지식과 노하우를 가진 이들의 도움을 받으면 훨씬 마음이 편해질 수 있습니다. 이혼이든 별거든 결국은 두 사람이 더 이상 갈등에 상처받지 않고 조금이라도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한 수단이 돼야지 또 다른 고통의 시작이 되어서는 안 되니까요.